Da-da-da, da-da-da, 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세희입니다. 아침 기온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하시죠. 운동 부족으로 체중이 늘어서 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노화로 허리 통증이 쉽게 생길 수 있는데요. 더구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늘면서 자세가 망가지고 또 허리에 무리가 가면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허리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질환입니다.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 두 대의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허리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 신경외과 전문의 한성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른, 청소년 할 것 없이 허리 통증 앓는 분들 많으시죠. 그 원인 또한 참 다양할 텐데요. 이렇게 허리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들 선생님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생 동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리 통증은 한 번 이상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요통이 발생하는 원인은 근육이나 인대 손상 등 염좌소견이 대부분인데요. 네. 이는 일이나 운동을 무리해서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다친 경우를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아픈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퇴행성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골다공성 압박골절 등의 병적인 원인으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할 때 안 좋은 자세나 또는 쪼그려 앉는 자세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노화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80% 이상의 허리 통증은 특별히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허리 통증이 동반되면서 허리에서 다리 쪽으로 통증이나 저림이 지속이 된다면 이때는 문제가 더 심해지고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허리 통증은 단순 요통이 많지만 이 병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허리 디스크라고 보면 되는데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문제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구조적인 걸 보자면요. 허리에는 척추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말랑말랑한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디스크라는 것인데요. 네. 때로는 무릎의 연골과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유동적이면서도 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중 부하 시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로 인해서 뼈와 뼈가 부딪히는 고통 없이 자유롭게 걷고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크는 연한 중심 부인 수액과 이를 싸고 있는 질긴 외곽 부인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수액은 탄력을 잃고 섬유륜은 갈라지거나 틈이 생기게 됩니다. 네. 섬유륜 사이의 틈이 점점 커지게 되면 수액이 틈 밖으로 밀려나가 터지게 되는데 이때 튀어나온 수액이 신경을 누르면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질환이 허리 디스크이고요. 그리고 화면 상단에서는 허리 디스크 정도에 따라서 4단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정상 디스크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미한 디스크가 돌출된 정도이고요. 세 번째는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이 일부 찢어지면서 수액이 살짝 튀어나온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완전히 이제 찢어져 가지고 수액이 터져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흘러나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추간판 수액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네, 의학적 명칭은 추간판 수액 탈출증이고요. 흔히들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는 질환입니다. 선생님, 이 허리 디스크의 증상은 어떤가요? 네, 허리 디스크는 노화 현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퇴행성 관절염이 대부분 생기듯이 퇴행성 허리 디스크도 대부분 생길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전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디스크가 크게 터져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비교적 젊은 나이에 디스크가 터진 경우에는 디스크가 크게 터지지 않아도 통증이 심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의 증상으로는 첫 번째, 끊어지는 듯한 허리 통증과 함께 점점 하지 방사통이나 다리 저림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엉덩이나 다리 발까지 저리거나 바늘로 콕콕 쑤시는 듯한 통증이 들고 심해지면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겠죠. 또 다리 근력 약화나 감각 이상, 관절 부위 반사 반응 이상이 있을 때도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MRI를 찍어보면 정상인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허리 디스크 소견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MRI나 CT 같은 영상 소견만으로 전부 허리 디스크를 진단하지는 않고요. 증상과 영상을 견주어 봐서 일치할 때 확진을 하고 그에 맞춰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가 이렇게 저리는 증상이 발생했을 때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 네, 디스크가 터졌다고 모두 다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 대부분 수술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져 가지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비수술적 치료가 발전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증상이 호전되어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증의 원인은 신경이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눌려가지고 아픈 경우도 많지만 이보다는 신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아픈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경이 조금 눌려 있어도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히면 통증이 완화되는데 통증이 줄어들면 당연히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증상이 악화되어 통증이 조절이 되지 않고 마비 증상이 동반됐을 때는 선택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가 수술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암과 또는 뇌졸중 같은 응급질환 또는 신속히 검사하고 치료받아야 되는 질환은 아니고요. 때로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천천히 발견해서 관리해야 되는 만성질환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술을 받더라도 통증에서 완전히 회복된다고 볼 수 없고요. 평생을 두고 천천히 조절해야 되고 통증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어야겠습니다. 네, 이 허리 디스크는 빨리 수술을 해야 하는 병이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처럼 꾸준하게 관리하고 또 경과를 지켜보는 질환인 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모든 허리 디스크는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요통만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침상 안정이나 보조기나 복대 같은 보조 기구들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기본적인 치료로는 진통소염제나 근육이완제 같은 약물 치료, 또 기본 물리치료, 또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재활운동 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할 때는 먼저 신경주사 치료라는 것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허리 디스크는 수술보다는 우선 약물 치료나 재활 치료, 물리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이 통증이 심할 때는 주사 치료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신경 주사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신경근 차단술이라고 불리는 신경 주사 치료는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이 경막이라는 막 주변에 주사 바늘을 삽입해 가지고 신경의 부종과 염증을 줄이는 약물을 투여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화면에서처럼 모니터를 보면서 주사 바늘로 문제가 있는 부위에 약물을 직접 주입해 신경의 부종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제거하는 원리입니다. 네. 뼈에 이상은 없지만 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의 경우 1주 내지 2주 간격으로 약 3회 정도의 비교적 단기간 동안 치료하면
어느 정도 통증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일명 신경주사로 알려져 있는 시술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네, 이제 허리 디스크는 운동 재활 치료나 약물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이제 치료가 잘 안 되고 또 통증이 계속되는 이제 분들도 계시죠. 이때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치료가 있을까요? 네, 디스크의 정도가 수술을 받을 정도로 심하지도 않으면서 또 약이나 운동치료, 물리치료만으로도 통증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비수술적인 치료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바로 신경 성형술이라는 방법입니다. 시술은 전신 마취하는 수술과는 달리 국소 마취하는 신경 주사하고 좀 더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 성형술은 꼬리뼈를 통해서 얇은 특수관을 문제가 있는 신경까지 정확하게 위치시킨 후 물리적으로 눌린 신경을 풀어주고 염증 완화제, 유착 방지제를 주입하여 신경의 부종과 염증, 또 혈류장애 등을 개선시켜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때로는 신경 유착으로 약이 주입되지 않을 경우 유착 박리라고 해서 신경 주변에 더러운 물질이 붙어 있는 것을 치우고 약물을 주입하는 원리입니다. 네. 신경 성형술은 약 10분 정도의 짧은 시술을 받고 단기간에 안정을 취한 뒤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피부 절개가 없어 통증이 크지 않고 다른 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들한테도 시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제 성형 수술이라고 해서 이제 수술인 줄 알았는데 간단한 시술이었네요. 이렇게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허리 디스크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마저도 이제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수술을 해야 할까요? 네, 약 6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나 허리 쪽에 통증이 조절되지 않고 호전되지 않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대소변 장애나 그리고 다리 근력 약화, 소견, 그리고 사타구니 주변에 감각 이상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비교적 신속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시행하는 수술 방법으로는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과 척추 내시경 디스크 절제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은 전신 마취를 한 이후에 수술 부위를 약 3cm 내외로 작게 피부 절개한 다음 좌측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미세현미경이라는 기구를 보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여 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수술 전에 빨간 동그라미 원에서 보이는 아래쪽으로 약간 흘러나온 까만색이 흘러나온 디스크인데 네. 오른쪽 화면에서 보면 말끔히 제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의 수술 방법, 방금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수술 방법 알아봤고요. 또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 방법도 있다고요. 네, 척추 내시경 디스크 절제술은 피부 절개 없이도 피부에 작은 구멍만 내고 척추 내시경을 통해 병변 부위의 디스크까지 직접 접근하여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수술은 수술 시간도 짧고 회복 기간도 짧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인공뼈나 나사못을 삽입하는 수술은 단순한 허리 디스크에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 두 대의 상담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가 허리가 MRI를 찍었더니 허리가 몇 년 전부터 많이 아팠거든요. 네. 그래갖고 올 4월 달에 MRI를 한번 찍어봤어요. 네. 찍었더니 허리 디스크라대요. 근데 이게 지금 동아리가 아니습니까? 네. 무겁고 감각이 이리 없어요. 네. 무겁고 또 왼쪽에는 또 띠가 잘 내리고. 네. 그래갖고 내가 물리치료하고 계속 이리 받았어요. 오랫동안요. 그런데 요새는 발바닥까지 내려가네. 발바닥도 아프고
그래 발목도 관절이 생기고 그래 허리 디스크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 어떤가요? 네, 어머니.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증상이 예. 전형적인 허리 디스크 증상이에요. 네. 자, 종아리가 무겁고 감각이 이상하다고 하셨고, 예. 왼쪽이 심한가요? 아 왼쪽 아니 오른쪽이 심해 예. 아, 오른쪽. 근데 허리가 아프는 거는 왼쪽 자골 쪽이 있지 예. 그쪽이 또 예. 심하고 왼쪽은 또 지가 잘 내리고 예. 네네. 지금 발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예. 아프셨나요? 발바닥은 예. 네네. 아니 발목을 제가 한 몇 년 전에 좀 많이 제끼거든요. 네. 그런데 막 치료를 안 받고 파스 같은 거 붙이고 그랬는데 발목 관절이 굉장히 심해했어 예. 네네. 그래갖고 이 병원에 가서 주사를 2번을 맞았어 예. 네. 연골이 다 닿았다니 예. 근데 요새는 또 발바닥이 너무 아파 예. 네. 발바닥도 너무 아파갖고 이 네네. 안쪽하고 뒷꼬마치 이런 데 하고 예. 걸어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요새 한 며칠 물리치료를 계속 좀 받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원인이 알 수가 없어갖고 그래서 전화를 냈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발목 쪽에 있는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는 별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습니까? 네. 네. 걸을 때 발목이 아프다고 하는 거는 발목 쪽 그 자체 관절의 문제일 수 있고요. 예예. 그렇다고 이제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발바닥까지 저리지는 않습니다. 예. 자, 발바닥까지 요 저린 게 쥐가 난다고 하셨는데 예. 이런 증상이 내려가는 거는 허리부터 이제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까지 내려가는 거는 이거는 신경통이고요. 예예. 관절과는 상관없이 허리 쪽에서 예. 디스크나 또는 뭐 인대 같은 게 신경을 누르고 자극해서 아픈 신경통 증상이에요. 예. 그래서 치료 방향을 달리 두셔야 돼요. 어떤 그래서, 식으로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이제 쥐가 나고 저림 증상이 계속된다면 예. 발바닥에 중점을 둘 게 아니라 허리 쪽으로 예. 중점을 두고 허리를 치료하셔야 돼요. 그쪽으로 약물 치료하고 물리 치료를 먼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물리치료하고 네. 예. 어디든. 아 그럼 발목 족저근막염은 그거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네네. 아 그럼 물리치료 허리 주사는 아직 한 번도 안 맞아봤거든요. 네. 물리치료는 계속 오래전부터 자주 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갖고 되지 않을 때는 신경 주사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종아리가 무겁고 이런 거를 허리에서 옮깁니까? 네, 맞아요. 지금 발목에 문제가 있다고 종아리까지 예. 쥐가 나고 저리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위에서 허리에서 내려가는 신경통 증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신경통 이거는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치료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약물 치료하고 물리 치료, 그리고 심해지면 신경 주사 치료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있습니까? 아 이 발바닥 이것도 신경 주사를 맞습니까? 아니요. 허리 쪽에 디스크가 진단이 되면 네. 요 허리 디스크에 준해서 신경통 치료를 위해서 신경 주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계속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시면 인근의 병원을 찾아서 내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종아리 무거운 거는 그러면 제가 갈 때 MR 사진을 가지고 가야 다니. 네, 그러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 네. 네, 어머니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가 한 2년 전에 허리 디스크 4번, 5번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네. 계속 허리가 막 그런 것처럼 계속 아프고, 네. 병원에 가서도 허리 주사 맞고, CT, MRI 이런 다 찍었거든요. 네. 찍어도 수술할 단계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가끔 허리가 계속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막 그러던데. 아, 다리까지 저리세요? 네. 네. 실례지만 아버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8세요. 그렇게 뭐 많으신 건 아니신데요.
예, 자, 이미 그러면 디스크를 진단을 받으신 건가요? 예, 한 2년 전에 받았습니다. 네. 2년 전에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이제 약물 치료, 뭐 물리치료, 또 더 나아가서 신경 주사 치료까지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상이 지속되고 그리고 심지어 다리까지 저리다고 하셨는데 다리는 어느 쪽으로 저리신가요? 오른쪽 다리요. 오른쪽. 자, 왼쪽은 어떠세요? 왼쪽은 그런 느낌 증상이 없었는데 한 번도 네. 주로 오른쪽이 많이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네, 오른쪽이 심하시고. 자, 걷는 건 좀 어떠세요? 걷는 것도 또 뭐라 해야 되나 조금 뚫뚝뚫뚝거린다 해야 되나 자주 그런 건 아니고 가끔씩 이렇게 통증이 오면은 예. 네. 앉아 있을 때도 아프세요? 예, 앉을 때는 요 엉덩이 있는 쪽에가 좀 그렇습니다. 요. 네네. 자, 지금 보기보다는 디스크가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주사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고 필요하다면 시술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근 병원, 뭐 가까운 병원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진료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한 2달 전에 네, 가서 다시 그 CT하고 MRI 찍었는데 네, 그 시술을 안 해도 되고 그냥 그 허리 또 그 주사를 와서 또 몇 분씩 맞고 하라 한다고요. 네네. 예, 그런데도 이거 주사를 맞고 하니까 안 아플 때는 통증이 아예 없는데 아프기 시작하면은 허리가 끊어지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자, 허리 아픈 게 주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자세 변경할 때 많이 아프세요? 앉았다 일어날 때, 누웠다 일어날 때 허리 펴기 힘드시고? 예, 이게 네. 다 똑같은 예. 네. 그렇다면 이제 디스크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허리 자체의 구조를 봤을 때 근육이나 인대, 관절 이런 쪽에도 문제가 있으면요. 자세 변경을 할 때 통증이 유발되고 이렇게 되면 허리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사 치료뿐만 아니라 그보다 이제 다른 특수 재활 물리 치료라는 게 있어요. 허리 쪽에 특화된. 그래서 계속 아프시다면 특수 물리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물리치료도 네. 그 도수 치료 해가지고 그것도 운동도 좀 하고 있는데 네. 예, 그렇게 운동해도 별- 운동할 때는 그저 뿐이더라고요. 네. 도수 치료에도 별 효과를 못 보셨나 보네요. 예, 그래서 아직 나이가 젊고 해가지고 네네. 수술이 가능하면 좀 그런 쪽도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자, 통증이 심하시다면요. 뭐 이제 다시 뭐 검사를 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했는데 그 영상 갖고 뭐 다른 병원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볼 필요도 있겠어요. 한번 다시 예. 한번 알아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또 다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저는요, 허리가 아파서 선생님 만났다나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좀 받다가 네.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라 했어요. 그래가 어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요. 네. 수술하고 나오면서부터 아픈 게 6개월 동안 있어야지 다시 수술한다 해가지고 6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아들이 여기 이래가 있어 안 된다고 서울병원에 가서 서울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네. 근데 매나 똑같아요. 아, 수술을 하셔도 경과가 똑같다고 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수술하신 건 한 6개월 전에 하신 건가요? 네, 어머니. 예, 네. 지금 뭐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지금 허리만 아프신가요? 아니면 허리가 많이 아프고 다리 다리도 쪽은 어떠세요? 발바닥까지도 아파요. 발바닥까지 양쪽 다? 예, 하고 이 궁지도 아프고. 네네. 글쎄요. 어떤 수술을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잔여 신경통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럴 때는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뭐 디스크나 협착증이 남아 있다면 뭐 심할 경우 다시 수술하는 경우도 뭐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심하지 않을 때는 뭐 주사 두 번에 치료나 나는 게 겁이 나서 못 하겠어요. 네. 글쎄요, 지금 제가 정확한 상태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네. 뭐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계속 아프시다면 뭐 전문 병원을 찾아서 다시 한번 진료를 보는 걸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어머니 다시 한번 그럼 병원, 괜찮겠습니까? 네, 다시 네. 한번 병원을 내원해 보셔가지고 정확한 검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한성훈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좀 선생님 알아볼까 합니다.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척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척추에는 척추뼈를 따라서 기본적으로 척추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척추관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네. 척추뼈의 뼈와 인대가 심한 노화 과정을 겪으면서 척추뼈가 비정상적으로 더 자라거나 아니면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그 내부에 있는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게 되는 질환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릅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착은 한자로 좁아질 협에 좁아질 착자를 써서 좁아졌다는 뜻입니다. 척추 중앙에 척추관 신경근과 추간공이 좁아져서 허리와 다리의 통증과 함께 복합적인 신경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그림에서 거꾸로 된 삼각형이 척추관이 협착된 모양인데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만성 요통에 있어서 디스크 다음으로 흔한 질환입니다. 척추관이 연결되어 있는 목부터 꼬리뼈까지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한 곳에서만 발생하기보다는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마치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이 척추관도 노화와 함께 또 막힐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대부분의 원인을 좀 노화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척추관이 좁아지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노화, 즉 퇴행성 변화입니다.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는 오랜 시간 동안 압력을 받으면 퇴행이 되어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로 인해 척추관 내부에 인대가 두꺼워지고 부풀어 올라 척추관 안쪽에 공간이 좁아져 가지고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네. 때로는 척추관이 선천적으로 성장 정도에 따라 보통보다도 좁은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뼈의 노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이라고 말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주로 20대, 30대, 40대에 많은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50대 이상에 주로 발생하고요. 또 남성보다는 여성 환자들한테 더 많이 발생합니다. 네. 특히 여성의 경우 노화와 함께 폐경이 찾아오기 때문에 폐경이 찾아오면 또 여성 호르몬 감소가 발생하고요. 이로 인해서 인대가 탄력이 없어지고 두꺼워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은 남성에 비해서 더 여성한테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꺼워진 뼈나 인대는 저절로 호전되기 어렵고 다시 넓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자연적인 완화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의 주요 증상이 다리가 저리고 또 걷기가 힘들어진다고 해요. 이것 외에도 또 다른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은 주로 허리와 엉치 통증부터 시작하여 심해지면 점차 허벅지 뒤로 당기고 또 심해지면 종아리나 발바닥까지 저린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네. 때로는 허리를 펴기가 힘들고 밤에 잘 때 쥐가 잘 나기도 합니다. 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 외에도 다리가 점점 마비되는 것처럼 감각이 무뎌지고 둔해지며 다리를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눕거나 앉아 있을 때는 아프지 않다가 일어서서 걸으면 엉덩이나 다리가 당기고 시려서 조금만 걸어도 앉아서 쉬었다 가야 합니다. 네.
오래 걸으면 다리가 터질 듯 아프거나 힘이 빠지고 쪼그려 앉으면 편해질 수 있습니다. 병이 진행될수록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지고 심한 경우 횡단보도를 한 번에 건너기가 힘들 정도로 보행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비 증상이나 대소변 장애가 드물게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다리가 아파 오래 걸을 수가 없다 보니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외출을 꺼리다 보니 만성적인 통증에 폐기능 저하나 심혈관 질환, 우울증, 합병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앞서 알아본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도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또 다리 당김 등의 증상이 있으니 그럴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다리 저림 증상이 주 증상이라는 데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 디스크는 주로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지속되는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그보다는 이제 서거나 걸을 때 통증이 악화된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자, 좌측의 허리 디스크는 물렁뼈만 돌출되어 있는데 우측 화면의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뼈와 인대가 자라나와서 뼈로 만들어진 신경 통로인 척추관 자체가 좁아져 있습니다. 네. 퇴행성인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 증상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잘 없고요. 척추관 협착증 증상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에 따라 정반대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허리 디스크는 똑바로 서거나 걸을 때 통증이 감소되는 반면에 앉으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요.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똑바로 서거나 걸으면 통증이 심해지고 반대로 앉으면 통증이 감소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네.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는 노인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숙였을 때 통증이 완화되는 통증이 오히려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반대로 허리를 숙이면 일시적으로 신경 통로가 넓어져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을 꼬부랑 할머니 병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디스크는 이제 허리를 숙이면 증상이 심해지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숙이면 좀 상태가 더 완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숙이게 되는데요. 요즘 같은 이 장수 시대, 100세 시대에 좀 허리도 쭉 펴고 편안하게 좀 생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없으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심한 통증이 있으면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게 된다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휴식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쉬는 것만으로도 통증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진통소염제 등 약물 투여를 통해서 혈액순환과 신경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통증은 신경의 염증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진통소염제라는 약물을 복용하게 되고요.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재활운동 같은 보존적 치료가 효과가 없으면 그때는 이제 신경 주사 치료나 신경 성형술 또는 풍선 확장술 같은 부분 마취를 통해서 하는 시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는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척추 질환에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 두 대의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 허리가 네. 많이 아파서 이거 허리 아픈 지 오래됐거든요. 네. 그래 이게 허리인지 이리 걸으면은 엉치가 막 이래 아프고 네. 또 다리로 밑으로 내려가지고 땡기고 지가 내리고 바물로 막 그렇습니다. 네네. 4번, 5번이 안 좋다 카더니. 네. 자, 어머님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72입니다. 아, 아프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이거 한 오래되었습니다. 다리가 수술은 작년에 내가 했거든요. 무릎을 무릎 수술하셨고요. 예. 자, 지금 다리는 양쪽 다 땡기고 저리신가요? 그는 이제 오금 있는데 이리로 땡기고 네. 이러면
당당히 이게 무겁고 옆구리가 이제 이래 걸으면은 엉치기가 막 아파서는 네. 걸으면 한참 걸으면 두드리고 이랍니다. 네. 자, 어르신. 예. 자, 한 100m 정도 거리는 한 번에 쉬지 않고 잘 걸을 수 있으세요? 예, 걸을 때는 이제 또 어떨 때는 괜찮고 어떨 때는 또 많이 아프고 이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다리를 수술해놓은 게 앉지는 못해서는 네. 뭐를 하면은 머리도 숙여 궁디도 들고서 이제 허리로 이제 이래야 하니까네 허리가 더 아파요. 네.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이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 증상을 네. 말하고 계신데요. 예, 아마 이제 협착증이라고 해서 뭐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도 뭐 진단을 받고 치료는 하셨을 거예요. 예, 자, 증상이 좀 더 심해지면요. 걸을 때 다리 저림이 심해져가지고 계속 이제 꼬부랑 할머니처럼 허리가 앞으로 굽게 돼요. 예. 그리고 가다 쉬다 이제 쪼그려 앉으면 좀 나아지고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까지는 치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만 치료를 하다가 주사를 맞고 하다가는 뭐 이제는 뭐 하다 안 하고 이제 이제 다리를 수술하는 게 땅바닥 못 앉고 네. 이 침대에 내 누워 있고 예. 네. 그러면 어제 앉아가지고 한참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은 이 너무 허리가 아파서 퍼뜩 못 일라고 네. 그렇습니다. 자, 차를 탈 때도 아프다고 하셨는데 이때는 이제 협착증, 기본적인 협착증뿐만 아니라 아마도 전방 전이증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작은 충격, 흔들림에도 통증이 유발되게 되는데 보통 전형적인 협착증만 있을 경우에는 앉아 있을 때는 오히려 괜찮다고 하시는데 앉아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거나 이제 뭐 차를 탔을 때도 아프다고 하셨을 때는 협착증 말고도 이제 다른 전방 전이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런 게 같이 동반되어 있을 때 이렇게 아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주사 치료를 해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때 뿌입니다. 네, 사람 네. 맞을 때 그때 뿌이고 네. 이 뭐 저 신경이 누질리 가지고 그렇다 하네요. 네, 맞아요. 예. 자, 이럴 때는요. 일단은 정밀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MRI라는 검사가 있는데 그 예. 검사를 해서 척추관이 어느 정도 좁아졌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 보통은 한 절반까지 막혀 있어도요, 예. 뭐 크게 아프거나 문제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견딜 만큼은 되지만 절반 이상 막히게 되면요, 그때는 이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해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그 다음 단계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일단은 증상이 지속된다면 뭐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MRI 검사를 해볼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머니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밀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또 다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감사님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한인 협착증으로 또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4번, 5번이 툭 튀어나와 있어서 가벼운 막대로 때리기도 하고 주무르기도 하면은 괜찮아질 때도 있었는데 네네. 심할 때는 이제 주사도 몇 번 맞고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나이 80이 다 됐습니다만 아이고. 어디가 아프냐면 엉치, 네. 대퇴부 네. 조금 심하면은 조금 밑에 내려왔다가 가끔 발끝이 저리고 오른쪽도 좀 아플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하기는 왼쪽이 심하고 네네. 그래 어떨 때는 그 약간 평지 등산도 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네. 아파서 건널목도 좀 건너기 힘들 정도로 심한데 약물도 먹고 합니다마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네네. 또는 자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 두 개만 가르쳐 주면 고맙습니다. 예. 자, 허리 디스크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하고 좀 더 이제 접근한 방법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허리 디스크는 이제 근력이 약해져서 뭐 디스크가 약해져서 튀어나온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좀 더 허리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걷기 운동이나 이제 수영이나 자전거 같은 운동을 권해드립니다.
반대로 협착증은요, 너무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운동보다는 오히려 휴식을 취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협착증에 좋은 운동은 굳이 좋은 운동은 없고요. 사실 협착증에 가장 좋은 거는 휴식입니다. 잘 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협착증에서는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평지 걷기도 하시고 어느 정도 오르막도 뭐 등산 정도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증상이 심할 때는 당분간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평지 걷는 거는 좋습니까? 자,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평지 걷기 운동은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통증이 있으면요, 참으면서까지 운동을 하시라고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럼 네. 모욕이나 뭐 수영 같은 걸 하라는 또 의사 선생님들 말씀하시던데. 목욕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수영도 이제 정도에 따라서 영법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는데요. 보통 이제 배영이나 자유형 같은 영법은 허리를 굽히고 피고 하는 동작이 많지가 않아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반대로 접영 같은 경우는 이제 평영이나 접영은 허리를 굽혔다 폈다 많이 하기 때문에 무리가 좀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영도 뭐 배영 정도만 천천히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농사들 조금 도우기 때문에 갱인진이나 삽질 같은 거 하는데 이런 거는 아주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아마 그렇게 일을 조금만이라도 하면 그날 저녁부터 알아놓으실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좀 피하십시오. 네. 그럼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이거 덩어리 좀 튀어나온 데를 목으로 치든가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자, 그럼 치료 방법은 굳이 좋지는 않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뼈가 약간 어긋났다는 전방 전이증 소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방 전이증이 있다고 이제 억지로 외부에서 충격을 가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바른 자세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도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를 지내는 거 하고 앞으로 숙이는 거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협착증이 있으면요, 좀 차이가 있어요. 협착증이 있으면 뒤로 젖히면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계속 앞으로 꼬부라져요. 꼬부랑 할머니처럼. 그래야지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꼬부라지진 않는데. 네네. 뒤로 젖히는 게 시원해 보이서 뒤로 젖히는 게 좋다. 네네.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네. 억지로 뒤로 젖히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바른 자세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꼿꼿하게 허리 세우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직립을 하라. 네, 맞습니다. 중립 자세 유지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한성훈 선생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죠. 이 척추관 협착증은 이 척추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문제니까 좀 넓혀주는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가장 널리 시행되고 있는 것이 풍선 확장술이라고 해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앞서 설명드린 신경성형술과 비슷한데요. 신경성형술에서 한 단계 더 진보된 시술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좁아진 척추관 안쪽에 풍선이 달린 특수다란 가느다란 관을 삽입해서 물리적으로 공간을 직접적으로 넓혀주는 시술 방법입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 마취를 한 다음 척추의 꼬리뼈를 통해 풍선이 달린 가느다란 특수 카테터를 삽입합니다. 카테터 관을 통해 약물을 넣어 풍선을 부풀려서 좁아진 척추관을 직접적으로 넓혀주면 눌려있던 신경이 풀리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원리입니다. 예전에 심혈관 계통의 협착에서 널리 사용되던 것을 이제는 척추 질환에 적용한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풍선 확장술은 시술 시간이 비교적 짧고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나
당뇨, 고혈압을 앓고 있는 만성 질환자 환자도 부담 없이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시술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도 이제 완치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수술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 수술은 이제 어떤 경우에 하고 또 수술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극심한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대소변 장애 또한 하지 마비 증상이 동반된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죠. 네. 허리 수술을 하면 더 못 걷는다더라 또는 안진뱅이가 된다더라 하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걱정이 많아가지고 수술을 꺼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할 때는 수술로 치료를 해야지만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최대한 수술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수술은 좁아진 척추관 안에 뼈나 인대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넓혀주는 방법입니다. 네. 불안정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척추 마디를 고정해주는 골유합술이라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척추관 협착증 수술에도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좀 방법을 설명해 주시죠. 네, 대표적으로 수술 치료 방법으로는 미세연미경 기구를 사용해서 좁아진 척추관을 직접적으로 넓혀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를 신경감압술이라고 부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감압술은 전신 마취 후 미세연미경을 보면서 신경을 누르는 인대와 뼈를 약간 긁어내는 수술 방법입니다. 네. 미세연미경을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절개로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정상 근육과 인대, 혈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술한 다음 날부터 스스로 자가 보행이 가능하고 수술 후 한 달 정도는 보조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경이 넓은 범위에 걸쳐 심하게 압박된 경우에는 신경감압술을 하면 신경을 누르는 뼈나 인대, 관절을 너무 많이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척추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불안정한 마디에 척추 골유합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이 더 넓고 또 심한 경우에는 척추관 골유합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수술인가요? 네, 척추 골유합술이라는 거는 감압술로 인해서 불안정하게 이제 흔들리게 척추뼈가 고정이 돼야 되는데 흔들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이에 인공뼈를 이식하고 양 옆에 나사못을 삽입해서 고정해서 허리를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수술 방법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좌측 화면에서 요추 4번, 5번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위에 뼈가 일부 앞으로 밀리는 현상이 보이고 그로 인해서 협착증이 소견을 보였던 환자인데요. 네. 우측 화면에서 보시면 그 사이에 인공뼈가 들어가 있고 그로 인해서 디스크 공간이 넓어져 있습니다. 또 다시 어긋나지 않도록 뒤쪽에서 나사못을 고정해서 단단히 잡아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자, 골유합술은 자신의 뼈를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뼈나 합성 물질로 된 인공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보행이 가능하고 2달 정도의 보조기 착용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술을 꺼리게 되는 이유가 이제 수술을 해도 아프더라, 또 수술을 해서 더 고생만 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전화를 받으신 분처럼 협착증으로 수술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네. 그래서 허리 수술을 꺼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술 결과가 불완전한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호전되어 무리한 활동을 지속하면서 인접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척추 질환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근본적 치료는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허리 통증은 한 군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발적인 여러 군데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100%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척추 수술을 해도 어차피 아픈데 하며 치료를 피할 것이 아니라 척추 질환으로 인해서 통증을 줄이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목적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걷지 못하거나 엉치나 다리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 후에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사라진다고 해도 완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무리하게 허리를 사용한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은 될 수 있으면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수술을 했다고 치료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겠습니다. 선생님 마무리 말씀으로 예방법과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바른 자세나 꾸준한 운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부들이 바닥에 앉아서 손 걸레지 하는 동작은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막대가 달린 걸레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네. 또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허리를 굽히기보다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는 꼿꼿하게 핀 상태로 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잘 때는 낮은 베개를 비고 무릎 밑에 베개나 쿠션을 받치고 옆으로 돌아서 눕는 동작이 허리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걸을 때는 배를 앞으로 내미는 동작은 척추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또 비만이나 과체중은 척추뼈를 뒤로 밀어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운동을 통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키우고 근육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날이 많아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대기순환이 잘 안 되죠. 특히 난방연료를 사용하면서 미세먼지 농도와 독성도 한층 강해진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출은 되도록 피하시고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한다면 반드시 미세먼지가 차단되는 마스크를 써야겠습니다. 건강클리닉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